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수료자 4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 4층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은 팀노바 비수료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팀노바 출신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일단 그런 얘기 팀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학생이 어떤 개발자 카톡방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팀노바 이제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면접을 봤는데 그 사람이 안드로이드 기초조차도 잘 모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UI를 만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면접관이 그거 자체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백그라운드에서 직접적으로 제어를 못 하거든요. 원래는 됐었는데 ANR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혼잡도가 높아지고 이제 버그가 많이 생기니까 사실은 그거 대안으로 이제 제공하는 게 핸들러 같은 걸 사용하는 거를 많이 권고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강제하는 데까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백그라운드 스레드,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근데 이런 규칙만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 같은데 막 접속을 해서 이제 막 뭔가 네트워크 요청을 할 때도 무한정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옛날에는 메인 스레드에서도 됐었어요. 근데 메인 스레드에서 요청을 못하게 막고 이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제어를 해놨거든요. 이제 요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좀 이렇게 개발 규칙이 좀 이렇게 단단해졌죠. 근데 요거는 사실 근데 팀노바 기초 5주 차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5주 차에서 배운 거, 안드로이드 5주 차에 배우는 건데 이거조차도 모른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졸업생이면.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뭐 깃을 모른다든지 깃을 써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팀노바 야누스라고는 기술이 있어요. 요렇게 이제 보통 이거보다는 다른 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야누스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SF 방식이라든지 WebRTC SF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뭐 요런 거에 보면은 이 보시면 디펜던시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복잡도가 높은 기술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역사가 깊고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런 기술들이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대로 분석해서 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런 거를 검토하는 애가 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깃허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막 8조인가 몇 조 주고 샀나? 아무튼 비싸게 주고 산 회사죠. 그래서 이런 거를 늘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근데 깃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저희가 추측해보건데 아예 그 외부 학원에서 사칭을 해서 팀노바 출신인 것처럼 해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팀노바 이제 중도 포기자들 있죠. 중도 포기자들이 특히나 이제 기초 몇 주 안 돼서 나가는 사람들. 근데 이제 졸업생들은 1년 반을 하잖아요. 근데 중도 포기자들과는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은데 그 갭을 못 메꾼 거죠. 근데 팀노바 이름을 쓰면은 고연봉이 줄 줄 알고 그냥 고연봉 쓴 건가? 이름 쓴다고 잘 되지 않아요. 그거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름 때문에 팀노바 애들한테 고연봉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잘하니까 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냐면 꽤 됐어요. 한 1년 넘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 되게 의아했죠. 근데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한 10명 넘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그랬어요. 막 팀노바 애들 이력서가 진짜 많이 온다. 근데 뭐 10명 넘게 왔다고 하는데 팀노바 졸업생이 10명이 되지가 않거든요. 최근 졸업생이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이상해가지고. 근데 보시면은 승철이 최근에 구직한 승철이랑 수민이, 이 친구는 대학원 갔습니다. 유니스트. 이렇게 두 친구가 5월에 졸업했고 이제 6월에는 예은이랑 슬아가 졸업했고, 슬아는 이제 이번 주 이력서 검토받고 이제 구직 시작하고, 예은이는 구직한지 이제 2주 정도 됐고, 병준이가 이제 4월에 수료해서 지금 지금 이 두 친구밖에 구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는. 나머지 금방금방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글쎄 막 이렇게 약간 그거 모를 리가 없는데 에이 그거는 딴 사람들이랑 좀 헷갈렸겠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팀노바 출신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외부 학원에서 진짜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병준이가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자기가 간 곳엔 그렇다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되게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력서도 그렇고 양식을 카피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카피한 데도 있다고 하고 근데 그걸 떠나서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어차피 못하면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중도포 기자인데 만약에 팀노바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을 때 사실 거짓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1년 반을 했든, 그러니까 내가 졸업생이다 중퇴다라는 거 우리 대학교 쓸 때도 쓰잖아요. 네, 그 정도는 이제 명시를 해주시는 게 여러모로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중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졸업생이랑 같은 대우나 그런 퀄리티를 받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아까 그런 질문이 기술 면접에서 세게 들어오는데 그거 답변 못하면은 그냥 쪽팔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연봉을 자기 실력에 맞게 적게 부르세요. 그 팀노바 제대로 수료를 못한 사람들은요. 그 수료자들은 제가 퀄리티를 보장하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코칭하니까 잘 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팀노바 이름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팀노바 구직한 친구들이 거의 90% 이상은요 팀노바를 잘 모르는 곳들에 취직을 해요. 아니 80% 이상이 그래요. 한 90%, 8, 90%? 그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팀노바라는 곳이 되게 유명해 보여도 그렇게 꼭 유명하지만은 않거든요. 한 10군데 있으면 한두 곳 알까 말까 이런 느낌이에요. 면접 보러 가면. 그냥 다들 바쁜 거죠. 일반 그 회사는. 커뮤니티에서는 뭔가 화두가 많이 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 커뮤니티 안 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싶긴 한데, 문제는 이제 검증하는 측에서도 이제 팀노바가 4개월 코스가 있고 막 6개월 코스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못된 거죠. 사실 팀노바 커리큘럼은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1년 반짜리 커리큘럼밖에 없고 그 외에는 사실은 아예 없어요. 나머지 다 중도 포기자인 거예요. 여기 안 써 있으면 그냥.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퀄리티를 보장을 해야 되는 건 중도 포기자까지 저희가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죠. 원하는 그 커리큘럼 자체를 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근데 이제는 그래도 뭐 어쨌든 취업 자체는 다 그 수료자들은 다 보장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했고 어떤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눌러보면 이제 졸업작품 딱 있죠. 졸업작품 안 써있는 친구들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소예은이라고 있죠. 팀노바 오픈 카페로 누구나 올 수 있는 카페입니다. 네이버에서 가입 없이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소유는 여기 작품 있죠. 요런 식으로 그냥 졸업생들 써있으면 그 친구 작품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을까 좀 싶긴 해요. 그래서 사실 옆에서 보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골 때려요 좀.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무튼 근데 뭐 팀노바 자체는 딱히 이렇게 피해본 건 없는데, 구직을 하실 때 팀노바란 이미지, 팀노바 알고 있는 곳도 있죠. 가드 올리고 오는 곳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팀노바라서 뽑은 데도 있어요. 되게 좋아하시는 회사도 있는데 오히려 팀노바 너네 사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면서 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은이한테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팀노바 출신 다 이렇게 봤는데 너무 못하더라, 기본적인 것도 지금 답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은이가 그럼 저한테도 질문해보시라고. 졸업생이니까 자신 있는 거죠. 그래서 졸업해보시고 뭐 소스 같은 거 누가 짜준 거 아니냐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짰는데 한번 다 리뷰해드릴까 해서 리뷰도 해드리고, 실제로 기술면접 뭐 1시간 넘는 시간에 기술면접 진행하면서 다 이제 하고 나니까 눈빛이 점점 바뀌시더래요. 그래서 되게 호감으로 바뀌고 결국엔 예은이한테 2차 면접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면접에서 또 통과해서 이번 주에 사실 그 회사에 붙었어요. 그래서 갈지 안 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거절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선입견으로 왔지만 실제로 팀노바에도 제대로 보면 진짜 괜찮거든요. 그리고 졸업생들이 몇 명 없는데 막 10명씩 이렇게 왔다는 거 보면은 사실 극적해요. 중도 포기자들 아닐까. 중도 포기자들이랑 사실은 지금 이렇게 그 수료자들이랑은 사실 구직 레벨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붙는 빈도도 굉장히 높고,
실제로 최근에도 여기 졸업한 거 맞냐고 막 문의 주시는 전화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이거 수료자 사칭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받은 기간만, 그리고 중퇴했다는 것만 명시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고, 그리고 연봉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그 연봉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연봉 받아도 괜찮은 것 같아, 생산성도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 회사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있어야 그 연봉을 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르게 먹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피해를 보니까 마치 팀노바 애들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보면은 지금 이 수료자들은 지금 뭐, 그니까 엄청 인기가 많죠. 수료자와 비수료자의 기간 차이가 너무 깁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 거의 기초 막 2주 만에 나가는 1년 반 차이지 뭐.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뭐, 하버드 경제학과 나왔어. 근데, 하버드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있고, 하버드 경제학과 들어간 지 한 10일 만에 자퇴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실력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겠죠. 거의 3년 막 10개월 이런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사실 졸업생과 중퇴생은 어느 정도, 중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듣고 중퇴했는지 명시를 하는 게 훨씬 똑똑한 구직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혹시나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는 알릴 생각이니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특히나 그 팀노바를 뽑으려고, 채용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